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22번째 시간 미네소타 트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가 87승 75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중부에서 유일하게 5할 승률을 넘겼던 팀이었어요. 이거는 미네소타가 잘했다기보다는 나머지 4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고 봐야겠다. 2020년 이후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탈환하긴 했지만 지구 1위 팀 6개 가운데 가장 맞아요. 승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에 가서 마침내 포스트 시즌 18연패를 탈출했습니다. 그게 미네소타의 지난 시즌 최고의 그렇죠. 성과였죠. 네. 오프 시즌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권 문제로 인해서 미네소타는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FA가 1년 계약을 주로 맺었어요. 카를로스 산타나에게 1년 525만, 조시 스타몬트 1년 95만, 제이 잭슨에게 1년 150만 달러를 안겨줬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토파와 디스클라파니를 데리고 왔지만 그렇게 팀의 큰 전력 보강이라고 하기는 힘들었고요. 팀을 빠져나간 선수 중에서는 소니 그레이와 마이다 켄타, 타일러 말리, 파간, 후레 폴란코, 닉고드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걱정스러운 2024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에드워드 줄리엔, 그리고 2번에 바이런 벅스턴, 3번에 카를로스 코레아, 4번에 로이스 루이스, 그리고 5번에 맥스 케플러, 6번에 카를로스 산타나, 7번에 맷 월러, 8번에 라이언 제퍼스, 9번에 알렉스 키릴로프입니다. 예상 선발진을 알려보면은 파블 로페스가 1선발을 맡게 되고 조라이언, 베알리오버, 크리스 페데, 루이 발랜드가 5선발까지 차례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불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드란이 부상으로 빠져 있으면서 그리핀 잭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브록 스튜어트, 포르 알칼라, 스티브 오커트, 조지 스타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전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공통점이에요. 이 미네소타 주축 타자 3명이 있는데 코레와와 로이스 루이스 그리고 벅스턴이잖아요.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부상 병동이죠. 네. 그나마 지난해 코레아가 135경기 나왔었고 벅스턴이 85경기, 루이스는 58경기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코레아가 작년에 커리어 로우였지만은 코레아는 뭐 건강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후보긴 하고요. 벅스턴도 건강하면 MVP 후보잖아요. 또 루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로 홈런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완전 각인시켰던 그런 선수인데 3명 다 부상을 다 피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망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레인저스 프리뷰에서도 들었던 이영 위원의 그 관전 포인트가 300이었잖아요. 그렇죠. 트라웃과 이제 랜돈이 300게임을 나서야 된다. 여기에 빗대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미네소타의 조용한 겨울이 후회로 남지 않으면은 이제 코레아, 벅스턴, 루이스가 도와 400게임은 나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공통점을 한번 써봤습니다. 450까지는 안 되네요. 아,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대비를 해야지. 네네. 저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위 수성 가능할까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 중부 1위를 탈환하긴 했는데 거의 전력 보강을 하지 못했고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같은 팀들이 전력 보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디트로이트가 지난 시즌에 2위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충분히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라면은 5할 승률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예상하기로는 AJ 힌치 감독이 아메리칸 리그 올해 감독상을 수상할 거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디트로이트가 1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네소타가 오프 시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트로이트나 캔자스시티, 기존의 강호였던 클리브랜드를 따돌리고 1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중계권 파장입니다. 이거 중계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난 겨울에 미네소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도 중계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작년 4월에 이제 발리 스포츠가 파산을 하면서 많은 팀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 아마존의 1억 1,500만 달러 투자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이게 일단락이 된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도 올해는 여차여차 넘어가지만은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는 아직까지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미네소타가 구단이 바로 이제 팬들에게 중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발리 스포츠가 중계를 주관하게 되면서 일단 미뤄졌습니다. 기존 중계료의 85% 정도 받으면서 아마 한 4,5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수령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체 제작이 미래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미네소타가 당장 구단 운영이 정상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중계권 문제가 올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벅스턴 중견수 괜찮을까입니다. 네, 아니요.
벅스턴이 지난 시즌에 풀타임 지명타자로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85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무릎이 벅스턴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이번 시범 경기에는 몸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핀스 타격 코치에 의하면 벅스턴의 지난 시즌의 몸 상태라면 다른 선수들은 99% 출전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썩 좋지를 못했는데 과연 안 좋은 거 아니야? 올해 중견수를 보는데 그 몸 상태로 뛸 수 있을까? 나 그 인터뷰 처음 들었는데. 근데 뭐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일단 벅스턴이 중견수로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미네소타의 중견수 수비는 확실히 강해지겠죠. 중견수 현역 가운데 키어마이어에 이어서 디펜시브 런 세이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요. 건강하기만이란 하면 정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선수다 보니까 반전 포인트로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작년에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 타격에서 그렇게 좀 이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3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벅스턴은 좀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좀 풀타임으로 뛰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능이 맞나 싶어가지고 저는 중견수로 다시 돌아오는 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프지 않아야겠죠. 120경기만 벅스턴이 뛰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MVP 시간이 될 거라면. 더 삼지 않는 포인트는 주연 같은 조연입니다. 소니 그레이가 나가면서 미네소타 마운드가 더 나아졌잖아요. 선발진 보면은 이제 로페스 혼자 지탱하고 있는데 타선에 비하면 마운드는 전체적으로 좀 이름값이 떨어집니다. 야구가 이름값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그레이가 나오는 날에는 상대 팀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한다거나 위축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미네소타의 선발진을 보게 되면은 파블로 로페스 빼고는 상대 팀들이 좀 다 만만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려워하지 않는 투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좀 지난해와 차이점으로 보였었고요. 올해는 이제 조 라이언도 좀 성장을 해줘야 되고 불펜에서도 듀란과 함께 그리핀 잭슨이라든지 스튜어트가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시즌을 만들어야 미네소타가 올해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세 번째로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선발진 얘기인데요. 파블로 로페즈의 조력자를 찾아라입니다. 소니 그레이가 빠져나가면서 원투펀치가 해체가 됐는데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렸던 베일리 오버가 올 시즌에 또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시즌 조 라이언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 라이언이 성장하면서 파블로 로페즈와 원투펀치를 이뤄주는 게 미네소타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 시즌에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하는 크리스 패덱. 크리스 패덱이 지난 시즌에 복귀해서 불펜으로 뛰었는데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선발로서 나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선수. 저는 카를로스 코레아입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매치에게 퇴짜를 맞아요. 저는 미네소타 가서 울분을 토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오히려 미네소타가 울분을 토했죠. 성적만 보면 그러니까 두 팀이 안심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무미건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족저 근막염을 달고 뛰면서 작년에 그라운드 병살타가 30개였습니다. 이거는 흡사 엘버트 푸올스가 떠오르게 하는 올해 미네소타에서 그래서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코레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스타나 루이스가 이제 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저는 코레아가 그래도 커리어를 봤을 때는 그 둘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코레아를 한번 선정을 해봤었고 본인도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더 진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아왔습니다. 제 주목할 선수는 로이스 루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정말 센세이셔널 했죠. 말로 홈런도 연속으로 때려냈고 포스트 시즌에서 첫 타석부터 홈런 두 타석 연속 홈런 때려내는 모습으로 스타성이 있는 선수인데 역시나 로이스 루이스도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부상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부상 없이 한 시즌 풀로 소화한다면 중심 타자로서 미네소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이스 루이스를 주목해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다른 네 팀과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벅스턴과 코레아 동반 올스타 출전입니다. 건강한 거네. 부상 없이 건강하게 한 시즌 소화하면 충분히 두 선수 다 올스타에 선정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근데 이거 전반기만 때문에 건강하고 후반기 때 아프면 어떡해요?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전반기라도 잘 나면 아니 좋은 그래도 거죠. 후반기까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최고 시나리오 써야지. 그러니까 올스타 선정은 전반기 바짝 힘쏟고 한다면 후반기 때 핀 빠지면 어떡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MVP 후보로 바꿀까요? 저는 차이의 시나리오 부상가 싸움 한답니다. 이 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수식어 같은데 미네소타가 예전에도 생각해보면은 뭐 저스틴 모너라든지 조 마우어라든지 그렇죠. 다 부상하고 안 좋은 인연이 있었던 선수들인데 지금도 미네소타의 어떤 중심 선수들이 다 부상과 싸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좀 가장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코레와와 벅스턴 200경기 출전 미만 두 선수가 지금 팀에서 연봉 1, 2 선수들이거든요. 그 두 선수가 많은 경기 출장하지 못하면 미네소타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미네소타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네소타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